10년 만에 도착한 편지 한 장이 잊혔던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그 속에 담긴 글귀는 평온했던 일상을 뒤엎고 깊은 상처와 숨겨진 진실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드러난 이야기는 뜻밖의 반전과 벅찬 감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과연 이 편지가 품고 있던 충격적인 사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작은 읍내 한복판에 자리한 책방에서 이른 아침부터 책장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70이 넘은 박문수가 먼지 쌓인 책들을 천천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한 권 팔렸나? 오늘은 2권이나 나갈까? 문수는 혼잣말을 하며 책들을 가지런히 세워놓았습니다. 책방 곳곳에는 아내 순이와 함께했던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자 문수가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가끔 들르는 중학생이 참고서를 찾아왔습니다. 문수는 책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오세요. 네, 할아버지. 아이가 떠나고 나자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순이와 함께 책방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손님들로 북적였던 곳이었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조용하네.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우체부가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수 선생님, 편지 왔어요. 편지요? 누가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우체부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우체국에서 오래된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대요. 10년 전에 도착했어야 할 편지래요. 문수가 봉투를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발신일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김영희, 이분 아시는 분인가요? 오래전 친구였죠. 그런데 왜 이제야 도착했을까요? 우체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체국 창고에 잘못 보관되어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우체부가 떠나고 문수는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바랜 것을 보니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문수야, 이제라도 함께 살자. 너무 늦었나? 혼자 사는 게 힘들어. 답장 기다릴게. 문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로 떠나면서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영희가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문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10년 전이면 순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를 받지 못했을까? 문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편지를 10년 전에 받았으면 순이한테 말했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숨겨야 했나? 문수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수 형, 안 계세요? 동네 후배인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든 문수를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편지인가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철수야, 이상한 일이 생겼어. 10년 전 편지가 지금 도착했다고 해. 10년 전이요? 누가 보낸 건데요? 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철수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철수가 편지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 누나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받았을까요? 그게 문제야. 순이가 살아있을 때 온 편지인데 나는 전혀 몰랐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우체부 실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문수와 철수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둘 다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순이 누나가 이 편지를 본 적이 있을까요? 모르겠어. 순이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문수는 편지를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와 결혼하기 전 영희와 사귀었던 시절 말입니다. 영희 누나하고는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서울로 떠난다고 하더라고. 나는 이곳에 남아야 했고,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형이 많이 힘들어했죠. 순이가 많이 위로해줬어. 그래서 순이하고 결혼했는데, 문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순이와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편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형, 이 편지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래도 궁금해. 왜 이 편지가 늦게 도착했는지. 철수가 문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알아보시죠. 혹시 순이 누나가 뭔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남겨둔 물건들을 살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집에 가서 순이 물건들을 살펴봐야겠어.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해볼게. 철수가 나간 뒤 문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영희의 간절한 마음이 글씨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수는 집으로 돌아와 순이가 쓰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서랍과 옷장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당신 물건을 뒤지게 되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문수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순이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우체국을 다녀왔다. 혹시 문수에게 온 편지가 있을까봐. 문수가 놀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문수는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영희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가 영희의 편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순이가 편지를 숨겼다는 말인가? 일기를 더 읽어보니 순이의 심정이 드러났습니다. 문수가 영희 때문에 흔들릴까봐 걱정이다. 우리 결혼 생활이 평온했으면 좋겠다. 문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순이가 자신을 위해 편지를 숨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그때 옷장에서 또 다른 편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문수가 주워보니 영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늘 받은 편지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수야, 답장이 없어서 걱정이야. 편지를 받지 못했나? 문수는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여러 번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이가 전부 가로챘구나. 문수는 배신감과 고마움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순이가 자신의 평온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수는 책방을 열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방에 낯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책 하나 찾고 있는데요. 어떤 책을 찾으세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책을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순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문수가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를 아세요? 네,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순이가 자주 와서 편지를 받아가곤 했어요. 편지를 받아갔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한테서 오는 편지를 대신 받아갔어요. 본인 앞으로 온 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문수는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이가 정말로 영희의 편지를 가로챘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장님을 지키려고 했겠죠. 순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나간 뒤 문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이의 행동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문수 형,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박 사장이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 누나 얘기 들었어요. 편지 일말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마을이 좁잖아요. 금방 소문이 나죠. 문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었나 보네요. 순이 누나가 우체국에 자주 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형을 위해서였어요. 박 사장이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서울에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순이 누나는 걱정했어요. 형이 흔들릴까 봐서요. 그래서 편지를 숨겼다는 거죠. 순이 누나는 형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문수는 박 사장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순이의 사랑을 이해하면서도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서운함이 컸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하지만 아무도 형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순이 누나를 위해서요. 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 부부를 보호해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수는 책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수야, 나야. 익숙한 목소리에 문수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 이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호야, 언제 왔어? 방금 도착했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정호가 책방 안으로 들어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 편지 얘기 들었어. 문수가 놀랐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사실 나한테 부탁했었거든. 편지를 전해달라고. 문수는 정호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너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었단 말이야.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의자에 앉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수야,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정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희가 보낸 편지들이야. 순이 누나가 나한테 맡겼어. 문수는 편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희가 보낸 편지가 한두 통이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너한테 맡겼다고? 누나가 너무 고민하고 있어서 내가 보관해 주겠다고 했어. 문수가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영희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문수야, 편지 받지 못했니? 걱정이 돼.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 함께 살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문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호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순이 누나가 부탁했어.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문수가 분노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마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문수야, 오해하지 마. 순이 누나는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지키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정호가 문수를 말리려고 했지만 문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문수야, 진정해. 순이 누나의 마음을 이해해봐. 이해하라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한 것을 이해하라고. 문수가 소리를 지르자 정호도 화를 냈습니다. 순이 누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매일 우체국 앞에서 고민하던 모습을 봤어.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했어? 누나는 너를 사랑했어. 영희 때문에 너희 결혼이 흔들릴까봐 걱정했던 거야. 문수는 정호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선택권을 빼앗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정호가 할 말을 잃고 나갔습니다. 문수는 혼자 남아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며칠 동안 문수는 책방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며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순이는 왜 나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았을까? 문수는 배신감과 분노로 괴로워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철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 안 계세요. 걱정돼서 왔어요. 문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철수는 문수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형, 많이 힘드시죠? 철수야,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철수가 문수를 위로했습니다. 형이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순이 누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철수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형, 차라도 드세요. 몸이 상하면 안 돼요. 문수가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철수야, 너라면 어떻게 했겠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철수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혹시 순이 누나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 편지를 숨긴 것 말고 형을 위한 다른 배려가 있었을지도요. 문수는 철수의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순이가 단순히 질투 때문에 편지를 숨긴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가 남긴 물건들을 다시 살펴봐야겠어. 도와드릴게요. 문수와 철수는 순이의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 뒤편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뭐가 적혀 있나요? 문수가 쪽지를 펼쳐보니 순이의 글씨였습니다. 문수야, 미안해. 하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했어. 문수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이가 나를 사랑했구나. 철수가 문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이 누나는 형을 정말 사랑했어요. 문수는 쪽지를 가슴에 품으며 순이를 그리워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문수는 영희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편지 뒷면에 다른 글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씨는 순이 것이네. 문수가 자세히 보니 순이가 쓴 메모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문수는 순이의 메모를 읽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순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문수는 순이의 메모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나는 바보였어. 순이가 편지를 숨긴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문수는 정우를 찾아갔습니다. 정우는 문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문수야, 괜찮아. 정우야, 미안해. 화를 낸 것. 정우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화낼 만했어. 문수가 정우에게 순이의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순이가 나한테 남긴 말이야. 정우가 메모를 읽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이 누나다운 말이네. 정우야, 순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 고민했어. 편지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문수는 순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감당했을 순이가 불쌍했습니다. 순이는 나보다 훨씬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끝까지 너를 지켰어. 그게 순이 누나야. 문수와 정우는 함께 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닫혀있던 책방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문수야,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 그럼 문을 열어야겠네. 문수가 책방 문을 열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체부 할머니, 박 사장, 그리고 철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요. 마음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박 사장이 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 누나 일로 힘드셨죠? 이제 이해해요. 순이가 왜 그랬는지. 우체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장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문수는 모든 사람이 순이를 이해해주는 것에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순이를 좋게 기억해줘서. 그날 오후 문수는 영희의 편지들을 책방 한쪽 벽에 걸어뒀습니다. 순이의 메모와 함께 말입니다.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게 내 삶의 일부니까. 정우가 문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순이도 기뻐할 거야. 문수는 편지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마을 아이들이 책방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책방이 다시 열렸네요. 그럼 매일 열 거야. 너희들이 와줘야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문수는 행복했습니다. 순이야, 보고 있지. 우리 책방이 다시 활기차졌어. 그날 밤 문수는 순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화를 냈던 며칠이 부끄러웠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문수는 순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책방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연애소설 있나요? 네, 저쪽 코너에 있어요. 여성이 책을 고르던 중 벽에 걸린 편지들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저 편지들은 뭔가요? 문수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요? 네,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해준 편지들이에요. 여성이 관심을 보이자 문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영희의 편지와 순이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한 순이의 메모까지 말입니다.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사랑은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따뜻한 기억이에요. 여성이 책을 사며 고마워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줘서 감사해요. 또 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여성이 나간 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형, 손님한테 이야기해줬어요? 응, 숨길 이유가 없잖아. 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순이 덕분이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오후에 정우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수야, 친구들한테 내 이야기를 해줬더니 직접 듣고 싶다고 해. 환영해요, 들어오세요. 편지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해했습니다. 부인이 정말 현명한 분이었네요. 질투할 법도 한데 오히려 남편을 지켜줬다니.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문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순이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수는 혼자 편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영희의 편지와 순이의 메모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나를 사랑해줬구나. 문수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영희의 간절한 마음과 순이의 깊은 사랑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문수의 책방은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사러 오는 것보다 문수의 이야기를 들으러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편지 이야기 해주세요. 초등학생들이 조르자 문수는 웃으며 응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사랑 이야기요. 문수가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사랑은 때로 아픈 것도 참아내는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말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사랑했듯이요. 맞아, 진짜 사랑은 그런 거야.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며 문수는 흐뭇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젊은 부부가 책방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다퉜는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연애 관련 책 있나요?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과거를 숨겼다가 들켰어요. 화가 나서 싸웠어요. 문수가 부부를 의자에 앉게 하고 차를 끓여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문수가 순이와 영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부부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부인이 과거를 숨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겠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화내기 전에 먼저 이해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부부가 화해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며 문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순이야, 당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저녁마다 문수는 순이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가 화해했어. 당신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도 문수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문수 형이 완전히 달라졌네. 전에는 말수가 적었는데 이제는 이야기꾼이 됐어.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 누나가 기뻐할 거야. 겨울이 오자 문수는 책방에 난로를 피웠습니다. 따뜻한 책방에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추워요. 좀 더 있어도 돼요. 그럼 여기서 숙제하고 가. 아이들이 책방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문수는 행복했습니다. 순이와 함께 꿈꿨던 모습이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원하던 책방이 됐어. 어느 날 우체부가 또 다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문수 선생님, 편지 또 왔어요. 문수가 놀라며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발신인은 영희였습니다. 영희가 또 편지를 보냈나? 편지를 열어보니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문수야, 내 소식을 들었어.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이제 나이도 많아서 만나지는 않겠지만 행복하게 살아. 너를 사랑했던 시간이 내게는 보물이야. 문수는 영희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 문수는 영희의 편지도 벽에 걸어뒀습니다. 모든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봄이 되자 책방 앞에 꽃들이 피었습니다. 문수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꽃이 예쁘게 피었어.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야.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문수 형, 책방이 마을 명소가 됐어요. 그래요. 관광객들도 찾아와요. 형 이야기를 들으러요. 문수가 놀랐습니다. 관광객들이요? 네, 진짜 사랑 이야기라며 감동한다고 해요. 문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줄 몰랐습니다. 순이가 알면 부끄러워할 텐데. 아니에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날 저녁 문수는 편지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순이야, 영희야, 고마워. 너희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 문수는 이제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따뜻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여름이 오자 책방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문수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그럼 앉으세요. 차라도 드시고. 문수의 하루는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의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동적이에요. 부인분이 훌륭한 분이셨네요.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문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순이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문수는 혼자 책방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편지들이 석양에 비쳐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이야. 문수는 편지들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그렇게 작은 책방에는 오늘도 사랑의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문수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그 편지처럼 따뜻한 사랑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습니다.